여러분, 살다 보면 딱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주변에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그리고 귀인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그냥 가볍게 인사 한마디 나눴을 뿐인데 그리고 내 기분까지 확 좋아지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그 사람만 보면 운이 그리고 인생이 잘 풀리는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뭔가 다른지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타고난 팔자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게 됩니다. 저도 처음엔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집착을 없애고 운을 끌어당기는 행동은 절대 타고난 게 아닙니다. 한마디만 섞어봐도 정말 바로 알게 되는,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깨닫게 된 소름 돋게 공통적으로 느끼고 똑같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들만의 행동 그리고 생각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있는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이론에서 현실은 단일한 고정 경로가 아니고 무수한 라이프라인이 공존하는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신 에너지는 특정 주파수의 사유를 방사해서 이에 해당하는 가능성 공간의 섹터를 물질적으로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현실로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장애물은 대상에 과도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성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목표에 지나치게 갈망하고 집착하게 되면 내적 그리고 외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는 우주의 에너지 균형을 깨뜨리는 잉여 포텐셜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주는 본질적으로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 비정상적인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력한 역작용인 균형력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이 균형력은 집착을 유도하는 대상을 왜곡하거나 상황을 악화시켜서 잉여 포텐셜을 강제로 소화합니다. 그 결과 무언가를 밤낮으로 갈구하고 집착하는 행위는 오히려 실패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파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집착을 낮추는 게 트랜스서핑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중요성 낮추기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소망을 의도로 변환하는 겁니다. 이 소망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동반하고 이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도는 의심 없이 그저 가지겠다는 담담한 결정이고 트랜스서핑 책에서는 마치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내러 걸어가는 행동,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결제하는 그런 가벼운 행동,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걸어가서 내 동호수에 있으면 우편함에서 그냥 가볍게 꺼내오는 그런 담담하게 나아가는 신뢰의 태도야말로 집착이 배제된 순수한 의도의 상태이고 그게 끌어당김 트랜스서핑이 성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이 의도에서 중요성을 완전히 정화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실패를 수용하는 의식적 훈련을 당연히 병행해야 되는데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되 머릿속으로 가능한 최악의 패배 시나리오를 미리 가동해보고 우리가 사실 이거를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그거를 수용만 할 수 있다면 중요성의 발판이 낮아지면서 잉여 포텐셜의 형성을 중요성을 내려놓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가치평가를 지향하고 사소한 사건에도 불만을 대조하는 버릇이 있어서 마음 제어만으로는 사실 집착을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게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 고정관념과 그리고 강박에서 벗어나 중요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물리적인 메커니즘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무언가라도 하는 겁니다. 이 트랜스서핑 철학에서 집착을 없애는 것이 곧 행동인 이유는 행동하는 순간 마음의 과도한 의무부여 작용이 중단되고 이 목표를 향한 물리적 이동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용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바로 자신을 빌려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용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바로 자신을 빌려주기입니다. 이 사회적 집단 에너지 구조인 펜듈럼은 우리 인간이 일과 그리고 일상의 과도한 감정을 소모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거나 투쟁하도록 유도하고 이 펜듈럼의 매트릭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 동안 우리 자신의 육체와 그리고 인지적 기능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업무에 대여를 하되 일단 주어진 내 과업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집안의 청소라면 청소 그런 거 일단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독립된 관찰자로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자신을 빌려주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결과에 대한 감정적 집착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다들 그런 경험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소한 실수조차 배제하는 완벽한 행동을 어떻게 보면 책임감 있게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불필요한 자유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고 이 균형력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이 목표에 도달하는 전형적인 실패하는 경로를 생각해보면 내적 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던 방식입니다. 그거에 매달려 억지로 세상과 싸우고 자신을 뜯어고치려 애쓰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트랜스서핑은 반대로 내부 의도를 내려놓고 외부 의도를 도구로 삼는 겁니다. 목표를 마음에 품은 채 집착 없이 물리적 행동을 지속하면
이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유도되고 외부 의도가 가동되어서 가장 수월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인생이 술술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이 개시될 때 머릿속 잡생각이 즉각적으로 종식되는 현상을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것들이 이제 주도적 이런 것들이 행동이 개시될 때 머릿속 잡생각이 즉각적으로 종식되는 현상은 우리 뇌의 신경망 구조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그리고 주도적 작업 네트워크 이런 기란 관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MRI를 이용해서 인지신경과학 연구를 한번 해보면 뇌과학적으로 우리 뇌는 고유한 이 두 개의 신경망이 상호 억제하면서 운전을 해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억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에 집중하는 물리적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 주도적 작업 네트워크가 켜지고 잡생각을 만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꺼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특정 대상에 주의를 모아서 행동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뭐든 하기 시작하면 이 주도적 작업 네트워크가 켜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뇌에 불이 딱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정상적인 조율력을 가진 뇌에서 두 개의 신경망은 반대급부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뇌를 작동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꺼지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집착이 없어지고 자연적으로 중요성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무언가를 수리하거나 어떤 행동 그리고 신체적인 운동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몸을 움직이는 행동 그것이 글을 쓰는 거일 수도 있고 산책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가벼운 러닝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가벼운 산책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뭐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임할 때 일시적으로 모든 고민과 불안이 증발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바로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이 뇌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스위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ADHD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ADHD는 뇌의 특정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TPN을 가동하려고 시도하는 시점에도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인 DMN이 경쟁적으로 활성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흔히 말해서 잡생각을 밀어넣는 상태가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리학의 행동 활성화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왜 내 인생을 이 모양일까 같은 여러 가지 생각적인 거를 무의식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 지향적인 행동을 유도하게 되면 그냥 뭐를 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를 강박적 사유 상태에서 계속 잡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집중 상태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인지적 개입으로 뭐 이마 두드리기 등등 이런 물리적 패턴 차단 행동이 지속되게 되는데 이 MRI를 해보면 우울감이나 만성 충동이 폭증하게 되면 이 이마 혹은 단단한 표면을 30초 동안 물리적으로 두드리는 행동만으로도 의식의 분산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행동을 하게 되면 잡생각이 거의 60% 그리고 많게는 7, 80%까지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가장 많이들 생각하는 집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20대 때 정말 집이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집, 이런 소망에 집착하고 끊임없이 머리 쪽에서 부정적 결과나 다른 사람의 평가를 상상하면서 정말 잡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면 이게 정말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고 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나 싶고 집이 결국 없으면 어떡하나라는 정말 잡생각이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감신경, 긴장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체는 이제 fight or flight response 이제 투쟁 도피 기전을 수행하면서 심박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이 피에 쏟아지고 전신의 미세 근육들이 일제히 긴장하고 호흡수도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신체적 수축이랑 그리고 어깨 그리고 얼굴의 긴장 등은 이 대뇌 전두엽으로 가는 혈액 공급량이랑 산소량을 실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우리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뇌가 얼어붙은 상태인 머리가 하얘지는 현상이 나오게 되고 이런 물리적인 수축을 해결하지 못하면 두통도 생기고 만성 피로, 스트레스가 고착화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사실 습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무엇이든 좋습니다. 행동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호흡과 근육을 통제하게 되면 이 자율신경계에 직접 개입해서 몸에 힘이 빠지는 이완 기전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불수의적이지만 인간의 호흡 행동과 근육의 긴장 조절 행동을 경유해서 부교감 신경을 인위적으로 일깨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복식호흡이 있습니다. 복식호흡이 어려우시다면 심호흡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심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을 상하로 깊게 움직이게 하고 그러면 횡격막 근처에 있는 부교감 신경을 물리적으로 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를 미주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미주신경 자극 신호가 대뇌에 수용되는 순간 맥박이 굉장히 평안해지고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움직임과 그리고 규칙적인 호흡 행동, 그러니까 뭐든 하고 심호흡을 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냥 단순한 정서적 안락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이 생리 반응이 전개되는 동안 우리 체내 산소 공급량이 대폭 개선되고 일산화 질소의 발생이 활발해지면서 전신 미세혈관이 쭉 확장되게 됩니다. 이거를 NO라 나아가서 혈류 내부로 엔도르핀도 나오게 되고 활력 전달 물질인 많이 들어본 도파민 분비가 일어나면서 우리 신체 긴장의 실질적인 이완과 더불어 종합적인 회복 반응이 발현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허황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 하루에 의도적인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해보셨나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강제적으로 수축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우리의 근육을 일련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강하게 긴장시키고 이 10초 이상의 의도적으로 완전 이완을 하게 되면 이 피드백 차이를 대뇌가 인지하게 되면서 이 경직된 어깨와 사지의 긴장 근육 강직을 강제 이완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478 호흡이라는 실제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허리를 쭉 펴고 공기를 완전히 뱉고 그 다음에 4초간 코로 흡입하고 그 다음에 7초간 지체하고 그리고 8초간 구강을 통해서 천천히 완전 배출하는 겁니다. 좀 어렵다. 그냥 심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쉴 때는 천천히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산책을 하신다면 숨을 크게 내쉬면서 구두로 휴 소리를 내고 한번 얼굴에 미소를 짓기만 해도 우리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맥박을 떨어뜨리는 것을 여러분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7일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한 달 28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 낮, 저녁 그리고 밤 등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챌린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좀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주는 사실 두 번째 비밀은 자율신경계 조율을 통해서 우리 몸의 탄력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이 주는 두 번째 비밀은 우리 자율신경계 조율을 해서 우리 몸의 이완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주신경을 부드럽게 활성화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면 이 근육 세포로 가는 에너지를 정상화하고 앞서 말씀드린 근육 이완 훈련을 해서 이렇게 478 호흡 조율법을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외부 의도를 활성화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의도를 품고 몸을 이완시키고 그러면 딱 떠오르는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 종일 집착을 하고 불안하지는 않으실 거고 그런 집착과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그게 신체적으로 힘들다는 게 아니라 거부감이 옵니다. 한번 집착이 생기면 하던 일도 안 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뭔가 하던 일도 내려놓게 되고 멍하게 되고 불안감도 올라오고 두근거리고 제가 그 감정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20대인데 지방에서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뭐든 좋습니다. 그런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 정말 진짜 어려우시겠지만 뭐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 무엇이 행동이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떠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강의의 1강 정도는 무료로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매우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제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1강은 무료로 들으실 수 있고 사실 거기에 모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모든 강의의 세부 내용은 뒤에 다 있고 그것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제가 강의는 무료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가입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최소 무료 강의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싶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더 집착을 없애고 여러분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